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은 7월 달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7월 달 시작이 되면서 약한 이제 또 일주일 정도 지나가는데 분위기가 이제 꽤나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위기가 꽤나 많이 바뀌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또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이 매매 전략을 상당히 좀 잘 꾸려 나가야 되는 시점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7월 달, 8월 달, 9월 달 이 3분기에 어떻게 이 전략을 또 꾸려 나갈 수가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봤을 때 6월 달까지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분기 4, 5, 6월 달이라고 하면 사실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조정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서 이 박스권 내에서만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갔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았죠. 오히려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 지수가 올라갔을 때 종목들이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매우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은 또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특히나 5월달과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소외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또 재미없는 장이 연출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월달로 들어와서는 그러한 그림이 약간은 좀 바뀌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피가 현재 단기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또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2,875포인트 갱신을 해주면서 신고가를 또 향해서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일전에 가장 좋았었던 구간이 이제 2,900부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 일전에 가장 좋았었던 이 구간까지 거의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들의 상승 그리고 이제 뭐 밸류업이라든지 여러 이슈를 토대로 해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상승이 나오지는 않고 있었죠. 워낙에 이제 박스권 내에서만 움직이면서 움직임이 워낙에 좀 약한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면서 중요한 이슈가 이제 또 연속적으로 나왔죠. 지금 이제 또 7월 달로 들어서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상당히 크게 생겨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9월 달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를 거의 이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70%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거의 이제 확정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또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고 또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을 또 대부분 투자자들은 예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까지 쭉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이제 또 이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쪽에 또 수급이 쏠려버리는 그림이 어느 정도 또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달 넘어오면서 코스닥 쪽에서 이제 코스피에 맞게끔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또 같이 상승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고 아마 이러한 그림들은 또 추가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7월달 그리고 3분기 시장은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이제 이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퍼지면서 다 같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군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섹터군 내에서 상승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잘 골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아무래도 시장이 추가적으로 이 성장주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또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 종목들에 대한 준비를 계속해서 잘 해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종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7월 달 들어와서
오히려 좀 종목을 그렇게 고르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의 또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저번 주 정도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약간의 좀 끌고 가는 종목들,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원전이나 혹은 뭐 전선 전력 설비, 뭐 그다음에 뭐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등등 해서 굉장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아주고 있죠.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이 대형주에 몰려 있었던 수급들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중소형주들의 수급이 들어가는데 한 섹터군을 정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수급을 또 이 산발해서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종목 선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기는 하지만 어떤 뭐 섹터군, 예를 들어서 뭐 원전주들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원전주 중에서 주목을 받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혹은 뭐 우리기술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또 상승이 잘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종목들, 뭐 에노토크나 혹은 뭐 보성파워텍, G2파워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덜하잖아요. 즉 어떤 섹터군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주목받는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잘 나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또 이제 상승이 잘 나온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또 상승이 나오지만은 않는구나. 결론적으로는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가 얼마 되지 않는구나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원전주들 보게 되면 약간의 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또 새로운 종목군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이번 달로 넘어오면서 수급 순환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 수급들도 대형주에서 퍼지면서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섹터군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한전된 종목들만이 이 수급을 받아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6월 달보다 더 나은 종목 장세가 될 것이 7월 달 장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려 주지만 수급이 산발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6월보다는 좋은 환경입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가 이 종목적인 선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집중을 해서 잘 골라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업앤다운 시간이나 뭐 혹은 뭐 3포인트 시간이든 굉장히 또 이제 여러 시간에서 여러 가지 섹터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제 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또 강조드렸었던 섹터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트론이 대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최근에 페트론의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엔 또 이제 수급이 완전하게 죽었느냐 아직까지 살아있느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빠져나온 게 그대로 이제 뭐 크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좀 살아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페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최근에 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인벤티젯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사실 그동안에 쭉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서야 바닥권에서 반응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정도 더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뭐 블루엠텍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보게 되면 그냥 상장 이후에 쭉 내리막을 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서 강력한 수급이 또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강력한 수급에 힘입어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또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접근하셨던 분들, 그리고 새로 또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해서 한번 또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비만 치료제 쪽이 눌릴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또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비만 치료제가 한 번 더 갈 것이다 라는 부분도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펩트론을 필두로 해서
후발주자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한번 또 싹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눌릴 때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강조를 드렸었죠.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뭐 결론적으로는 수급을 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은 결론적으로는 또 살아있는 종목이 이 선별적으로 치고 나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좀 수익을 이어나가고 싶다. 혹은 2분기에 나는 수익을 챙겨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소외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살아있는 종목을 또 잘 컨택을 해서 구별을 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또 제가 왜 비만 치료제를 강조를 드렸었는가 이 부분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종목들을 컨택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펩트론 대장주로 언급을 드리면서 안내드렸었던 구간이 이제 요 구간이었죠. 아마 이제 또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나 혹은 방송하는 것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아무래도 고점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수급이 빠져나오는 것 없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유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언급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대비해서 벌써 고점이 약 한 20% 정도로 갱신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강조드렸었던 종목이 뭐 블루엠텍, 뭐 그다음에 뭐 한독, 인벤티지랩 같은 후발주자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집중을 하셔라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영상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워낙에 쭉 죽어 있다가 강력하게 수급을 받아준 게 저번 주였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의 급등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또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한 차례 더 재탄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에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블루엠텍을 15,000원대 구간에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15,000원대 구간에 안내를 드렸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한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 구간, 약한 한 16,000원대 구간에 안내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어제 갭으로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저번 주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수급이 전체적으로 다 살아있는 종목이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강조드렸던 후발주자들, 뭐 블루엠텍이나 인벤티지랩, 한독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됐을 때 강력한 수급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어렵지 않게 파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보셔라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니까 이 부분을 파악을 해서 7월 달에 여러분들이 소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좀 수급을 봐야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또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을 파악을 했는지 요거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 주 들어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관심이 또 이제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오랜만에 상승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현재 가장 상승률이 좋은 쪽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BM, 뭐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을 봤을 때 뭐 수급을 그렇게 받아준다거나 혹은 뭐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에코프로가 현재 가장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중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어떠한 구간이 있냐라고 하면 항상 이제 바닥을 잡아주는 시도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죠. 벌써 한 3바닥 정도를 좀 확보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매력도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바닥에 잡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약 10만 5천 원 구간, 그 다음에 요 다음 구간이 11만 5천 원 정도 구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봤을 때 강력한 매물 구간이 이제 앞선 구간에 상당히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어제 거래되었었던 대금이 약 한 5천억, 6천억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선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을 확인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또 에코프로가 조 단위 이상으로는 거래 대금이 좀 터져야 앞선 구간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와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또 단기 매물 약간 10만 5천 원 구간에 막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는 최근에 저점에서 잡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 이 구간이 1차로 강력하게 매물이 형성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또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다음 구간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 구간이라고 하면은 약 한 11만 5천 원 정도 구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번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현재 상황에서 일단 1차로 10만 5천 원 구간을 뚫어주는지 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아직까지는 또 그렇게 앞선 구간을 소화해줄 만한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또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또 바닥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뭐 에코프로 BM이나 혹은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그 다음에 뭐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수급을 그렇게 강하게 받아줬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매크로 수급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이제 영향이 좀 갔을 것이다. 매크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같이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현재 상황에서는 매물대를 잘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대응 전략을 꾸려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섹터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선 전력 설비 섹터를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기에 쉽지 않은 섹터군이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수급이 분명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강력하게 수급이 유입이 된 모습이 확인이 됐죠. 그런데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 약간은 또 윗꼬리를 좀 강하게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뭐 우리기술이나 혹은 다른 원전주들 전체적으로 마찬가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원전주들은 어제 오늘 해서 급하게 물량을 좀 끌어올렸고 그러면서 이전 신고가 부근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접근하신 분들은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윗꼬리를 그리지 않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현재 윗꼬리를 그리고 있다라는 말은 차익 실현 의지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윗꼬리를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온 채로 끝났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 윗꼬리를 추가적으로 이제 오후에 채워주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쪽은 전선, 전력 설비 쪽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일전에 재룡산업 말씀드리면서 세명전기를 이제 요 구간에 한번 또 안내를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전선 전력 설비 쪽이 수급을 좀 강력하게 받아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이 좀 좋아지고 있었죠. 워낙에 눌림폭이 좀 강하게 나왔었다가 새롭게 올라갈 만한 수급을 넣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것을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 이제 전선 전력 설비 쪽은 약간의 이제 대응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 뭐 재룡산업이나 혹은 이제 재룡전기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보면 일단 모두 다 신고가 위치의 영역에 있습니다. 즉 누구나 수익 중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신고가에 있는 종목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뭐 세명전기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될 텐데,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수급이 살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또 이 신고가를 강하게 뚫어내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목을 해야 될 건 저는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또 아직까지 수급을 좀 그대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바닥을 잡아주면서 추세를 끌어올릴 만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건 전선 쪽, 전력 설비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수급을 가장 잘 받아주고 있는 종목은 대원전선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수급을 가장 잘 받아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전선 전력 설비 쪽은 한번 대응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서, 다만 아직까지 이 매물 구간을 다 소화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을 확실하게 좀 소화해주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날 때
한번 접근을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7월 달로 넘어오면서 아마 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눈이 바쁘실 것이다 생각이 돼요. 워낙에 지금 상승 나오는 종목군들이 다양합니다. 반도체 2차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 원전, 그 다음에 전력 설비,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도 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섹터군에서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사야 되나 눈이 굉장히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럴 때 특히나 물리기가 쉽거든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수급을 유달리 또 강하게 받아주는 섹터군이 없이 다 같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한 섹터군이 특정적으로 강하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강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라가니까 따라 타볼까라고 했다가 수급이 순식간에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물려버리는 그림이 또 생겨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시장은 확실하게 성장도가 우선되는 또 종목군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죠. 최근에 또 음식료 쪽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또 이야기되는 종목군들로만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되는 종목군들 속에서 또 수급이 쏠리는, 그러면서 또 수급을 잘 받아주는 종목을 잘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7월 달은 6월 달보다 괜찮은 종목 장세일 겁니다. 제가 6월 달 장세를 이제 표현을 할 때 5월 달보다는 괜찮은 종목 장세가 될 거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6월 달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7월 달 같은 경우는 6월 달보다 괜찮은 종목 장세가 될 거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은 현재 소외되고 있는 섹터가 주목을 받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어찌됐든 여전히 고금리 상황이고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산업 섹터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군 내에서 한정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분기에 소외되어 있었다면 혹은 7월 달로 진입을 하고 나서 나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주도주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은 7월달 한 주가 지나간 상황에서 시장의 이제 분위기가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중심만 잘 잡으면 충분히 이제 대응을 잘 해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적인 부분 특히나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종목들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이제 안내를 드리고, 일단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또 이 쌓인 내용들과 그 다음에 앞으로 쌓아가야 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또 좋은 내용들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